저희 정치데스크는요, 오늘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함께 먼저 뉴스를 살펴볼 텐데, 지난달 13일 날 귀순한 오청성 병사, 다들 기억들은 하고 계실 텐데, 요즘에 좀 뉴스가 뜸하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좀 취재를 했는데요. 새로운 뉴스를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달 13일 날 귀순을 했고, 지난 12월 15일 날 아주대병원에서 오청성 병사가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청성 병사 곁을 지키던 이국종 교수의 발언을 먼저 듣고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뉴스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릴 때부터 군 생활하느라고 공부 많이 못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사회에 도움이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한국 사회에서 잘 뿌리내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수원 오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국종 교수의 모습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강 기자. 네. 그 이국종 교수가요, 그 오청성 병사가 수원 오시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최근 합동신문에서 오청성 씨가 이제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직접적인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판문점에서 건너온 것만 하더라도 귀순 의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직접 본인이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의사로밖에 확인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최종 확답을 들은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오 씨를 국민으로 인정하고 관련법에 대한 근거 그리고 혜택을 좀 더 앞당겨서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치료비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치료비, 그러니까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을까? 예. 저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석혜균 선장 때는 한 1억 6,700여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오청성 병사는 국에서 남으로 바로 이송을 했기 때문에 좀 적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6,500만 원 상당이 되는데요. 예. 4천만 원 정도는 의료급여 재정으로 지원이 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50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예. 이마저도 통일부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오청성 병사는 한 푼 내지 않고 전에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석혜균 선장한테 이제 석혜균 선장의 치료비는 한 6년 정도 걸렸는데 그 사례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엔 좀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치료비가 6,500만 원 나왔다는 건데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요. 자, 그런데 어느 게 치료비를 노 기자가 어떻게 해서 6,500만 원이 책정이 됐는지를 좀 취재를 해봤죠? 네, 어떻든가요? 뭐 좀 적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석혜균 선장 같은 경우는 10개월 정도 입원을 해 있었고 오청성 병사는 한 달 만에 이송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식의 진료를 받아서 이렇게 비용이 되는 들었는지 거군요.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그 소장을 절제하는 봉합 수술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컴퓨터 단층 촬영, 뭐 CT 촬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수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성인 남성의 어떤 2명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어떤 혈액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혈액 유닛이 한 40유닛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한 유닛당 가격이 거의 5만 원 돈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수혈받는데도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입원실 사용료가 역시나 가장 많은데 1인실 VIP 병실에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한 70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다 합치면 6,500만 원 정도가 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뭐 이랬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청성 병사가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합동신문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오 병사, 남한으로 왜 넘어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자유를 찾아서 귀순을 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하는데요. 강병규 기자가 오늘 이국종 교수랑 장시간 통화를 좀 해봤잖아요. 오랜만에.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이국종 교수가 수도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왕진을 좀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왕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통화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배경에 대해서? 예. 사실 오청성 병사의 상태 소식 모두 다 궁금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국종 교수가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긴 이후에도 왕진을 다니면서 좀 상태를 봐주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일단 뉴스 보도가 다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최근에 상태도 궁금하고 또 어떤 상태, 혹시 신문 스트레스는 없는지 그런 걸 좀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거고 사실 통화가 쉽진 않았습니다. 10번 정도 통화를 시도했는데 딱 한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예. 하도 이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였는데 마침 부산시청 강연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요. 부산시청에서 네, 그래서 부산에서 그럼 통화를 한 거군요. 네, 지금 현재 예. 부산에서 강연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본론으로 돌아가서 왕진을 했는지부터 좀 물어봤습니다. 오청성 병사 소식도 궁금하고 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말 나올까 봐 안 갔다. 그리고 여기서도 되게 바빠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안 나올까 봐 안 가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국종 교수 하면은 그동안 석혜균 선장 때도 그렇고 언론 플레이 뭐 혹은 여론을 좀 쥐었다 폈다 한다 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지 그런 않습니까? 좀 오해가 있었었죠. 예, 그런 오해를 예, 받지 예. 않기 위해서 자신이 국군수도병까지 가는 거는 좀 피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다른 생각으로는 좀 몸이 좋아져서 정말 몸이 확실하게 좋아져서 안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제가 오병사 현재 상태 어떻습니까? 봤을 때 몸 상태가 많이 나아져서 보냈으니까 사실 망가질 거 없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보냈거든요. 예, 예. 그만큼 육종 교수가 오청성 병사의 몸 상태 아주 좋다 이렇게 확인을 해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행이네요. 건강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저는 딱 이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오병사가 이제 건강이 회복되면은 어디론가 이제 또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이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 하나원 같은 데 입소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병사는 하나원으로 안 갈 것 같다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통일부 관계자가 밝힌 것은 예. 하나원 외에 뭐 별도의 교육을 좀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일단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혹시 나왔을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 이제 교육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하나원 외에 다른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부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정원에서 운영을 하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오병사 같은 경우에도 태전공사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거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취재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일전에 이국종 교수가 간 기자 보면은 오청성이란 병사를 살릴 수 있었던 거는 나의 덕이라기 하기보다는 미군의 덕이 컸다 이렇게 종종 이야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국종 교수와의 취재를 통해서 좀 저희가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오병사에게 계속 주한미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미군이 살려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병사가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했다고 고맙습니다. 했던 소식 저희가 가장 먼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미군이 이에 대한 또 보답으로 역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또 항공점포를 선물했다. 이런 사연까지 저희가 전달해준 적이 있었죠. 그랬죠. 네, 그 선물 때문에 더욱더 고마워했다라는 소식도 이국종 교수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예, 예. 이국종 센터장이 이번에 최근에 그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I actually let him know that the people who saved your life is not me, but the Dostoevsky. The call for a US medevac is made. It was Medic Sergeant Gopal Singh's last mission before returning to the US and civilian life. Immediately, I saw his condition and I could tell he was probably going to die in the next 15 minutes. I knew if I didn't do it, that he was going to die. So, and from the time I got him into the aircraft, I said a prayer because I saw his condition and I didn't think he was going to make it. I'm just glad he's okay, that he crossed the border, he got shot at 5 times. That's quite a price to pay for freedom. 자,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만나보셨지만은 이제 미군의 의무 항공팀이라고 해야 되겠죠. 더스트오프 팀인데 이 더스트오프 팀에 좀 전에도 시청자 여러분 영상에 나타났었잖아요. 고팔싱이라는 하사인데 노 기자, 이 고팔싱이라는 하사가 오청성 병사를 저렇게 살린 것이 마지막 임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인데 그 인터뷰를 CNN과 했는데요. 예. 귀국 전에 마지막 임무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병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기쁘다. 자유를 위한 일이라면 충분히 값어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초기 대응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를 이국종 교수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고팔싱 그 부사관 같은 경우도 마지막 임무를 저렇게 좀 훌륭하게 마치고 가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이런 공통점을 좀 발견했는데 강 기자, 예. 이국종 교수랑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미군의 더스트오프 팀 공통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우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환자 살리기에 여념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인터뷰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고팔싱 이 하사가 얘기를 하기를 이 사람이 그냥 환자였으니까 우리는
뭐 그저 생명을 구해야 하는 그 감정에 빠져 있었다. 그저 생명을 구해야 하는 위독한 환자였다고 저희는 생각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헬기 탈 때까지는. 예. 헬기 태우고 나서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헬기에서 내려서 병원에 이송시켜 보니까 뭔가 영양실조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 같지 않아 보였다는 거죠. 예. 뒤늦게 북한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건데 북한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를 떠나서 이 사람을 무조건 구해야겠다 이런 신념만은 이국종 교수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국종 교수 얘기를 오랜만에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국종 교수와 관련해서 노 기자, 뭐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전해졌다면서요? 네, 과거에 이국종 교수가 이제 저희 채널에 인터뷰를 했던 영상부터 일단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볼 수는 없어. 무전기 없어. 무전기 하나 몇십만 원이 몇백만 원인지 되는 무전 시스템 하나 안 되는데 얼마나 몇 가지 안 되는지 보여줄까 내가?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입니다. 경기서방 항공대 응답하세요. 오고. 저희 무전기 달라 그런 지가 7년이 됐습니다. 7년. 이건 진정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백 번을 얘기했습니다. 진짜 제일 높은 분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무전기 한 대가 없는데 뭐 220억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국종급이 이루어지다. 뭔가 무전기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노 기자? 맞습니까? 무전기가 안 되는 거를 엄청나게 어. 보여주면서 무전기 집어던지는 거 보셨죠? 상당히 좀 짜증을 많이 냈었습니다. 이렇게 뭐 통신 장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국종 교수에게 생긴 좋은 일이 뭐냐면요. 바로 이 무전기를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곳이 나타났거든요. 아, 그래요? 뭐 급한 상황에도 휴대전화 메신저를 썼어야 했는데 이번에 무전기를 지원하겠다는 곳이 나타난 건데 강 기자 거기가 어딘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거기가 이제 통신회사 KT라는 곳입니다. 아, 예. 일단은 아까 수원 OC 말씀드렸잖아요. 수원 OC. 예, 야구단 후 수원에 연고지를 둔 팀이 KT 야구단이거든요. KT 연고지가 수원이에요. 예, 그런 맞아요. 인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LTE 무전기 라저 70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거기다가 3년간 이용 요금이 드는 1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요. 이거 무전기 라저라는 그 기종이 최대 8,000명까지 동시 통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LTE망이 많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뭐 헬기가 어디 있든 통신이 좀 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상외과 발전을 위해서 연구소 설립을 하는 그런 명목으로 예. 3년간 총 6억 원 정도를 또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에게는 참으로 열악한 현실을 계속 강조했던 이국종 교수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무전기가 이제 이런 거죠. 강 기자도 설명해 줬지만 라저라는 무전기가 시청자 여러분 간단치가 않은 것이 구급 헬기랑 차량, 권역 외상센터랑 이게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고요. 저 영상 통화 기능까지 있답니다. 지금 보여지는 저 무전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침 그렇죠? 오늘 네. 연결이 된 김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물어봤습니까? 예,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바로 이 질문이었는데 무전기 좀 받겠는데 심경이 어떠냐 하니까 저는 좀 덤덤할 줄 알았는데 예. 정말 절실한 목소리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여러 기업체에서 이런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번엔 더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강 기자가 세금 많이 내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많이 내죠 이러니까 저도 많이 내는데 원래 이런 지원은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실 중증외상센터라든지 이런 통신의 열악함, 이런 환경 자체는 국가에서 먼저 해주길 바랬는데 예. 매번 어떤 재벌 기업이라든지 모든 중견기업 이런 데에서 지원이 쏟아지는 것만 가지고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너무 안타깝다. 예. 네, 이런 심정을 다시